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 인공지능이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그다음 딥러닝이 뭔지 인트로덕션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어떤 문제인 건지. 컴퓨터 비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을 써서 하는 뭔가 하이 레벨의 일들을 이제 컴퓨터를 써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에서의 어떤 가장 굉장히 대표적인 기법.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오늘 나올 테고요. 그리고 얘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Artificial Neural Network. 직역하면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MLP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MLP에 대해서 하려면 우선 리니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멋진 레고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레고 블락들인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레고 블락들을 모아서 이 조립품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최고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본이 되는 유닛들을 모아서 조립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뇌를 이루는 기본 단위 뉴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뉴런은 사실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1960년대 어떤 문서에서 50년대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이 뉴런을 흉내내는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WTX 그러니까 W가 보통 저는 이제 컬럼 노테이션을 써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W1, W2, W3 X는 X1, X2, X3라고 쓰면 WTX는 그냥 이거의 내적이죠. 거기에 상수 B를 더하고 거기에 부호를 따진다는 얘기는 이 도형이 만드는 거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2차원의 y는 x에서 여기 이제 y는 x죠. 혹은 y 빼기 x는 0이죠. 그래서 요 y 빼기 x가 부호가 플러스면 이쪽에 있는 거고 y 빼기 x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요거로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라는 게 결국은 3차원인 4차원이든 어떤 평면으로 나눠서 거기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표현하는 식인 거죠. 이게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에서는 요것처럼 직선. 자, 아까 그 노테이션을 쓰면 A, B, C X, Y,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A, B,
x, y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모와 모의 4죠. wt x 플러스 c. 그래서 이쪽은 클래스, 이쪽은 클래스 A, 이쪽은 클래스 B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벡터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쉽게 생각하시려면 뭐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가 뭐 어떤 들어오는데 어떨 땐 여기 들어오고 어떨 땐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데 내가 직사의 방정식 하나 찾아서 이 직사의 방정식 기준으로 이쪽에 있으면 뭐 클래스 A, 이쪽에 있으면 클래스 B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리니어해서 퍼셉트로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퍼셉트로는 퍼시브와 뉴런의 합쳐진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인지하는 뉴런인 거죠. 아니 이거 갖고서 이렇게 단순한 거 갖고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뭐 이건 직사의 방정식 찾는 건데 이걸 뭘 어쩌자는 거지?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조림 물고기 생선 통조림 공장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임무를 할당받은 거죠. 저희 보스가 저한테 컨베이어 벨트에 그 물고기들 지나갈 텐데 그거 보고서 이 물고기가 연어인지 농어인지 구별하는 기계를 만들어라. 구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라는 미션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뭐 거기에 이제 센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센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갖고서 이 물고기가 연어인지 농어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이미 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된 센서가 이제 결정이 돼 있었던 거죠. 하나는 여기에 밝기, 여기에 있는 생선이 좀 밝은지 어두운지 그걸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폭이 넓은지 좁은지 보는 거죠. 센서가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미션은 두 개 숫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라이트니스라는 숫자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스라는 랭스네요. 뭐 위스나 랭스나 숫자 y가 나오는 거죠. 저는 x와 y 두 숫자를 보고서 뭐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연어다, 농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제가 맡은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뭐 사실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겠죠. 뭐 그 물고기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컨베이어 벨트 물고기 얼마나 빨리 이동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냥 우선은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라이트니스랑 랭스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죠. 3.4, 5.7 이게 연어야 농어야 이렇게 묻는 느낌인 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제 생각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뭐 연어의 밝기가 어떻게 될지 이 센서의 민감도가 얼마일지 모르죠. 그래서 연어를 100마리, 200마리 모아서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고서 이 센서의 출력 두 개 값을 찍어보는 거죠. 한 점 찍고 또 한 점 찍고 계속 생선 한 마리당 한 점씩 찍는 거죠. 엄청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어를 갖고서 농어 넣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그림이 이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봤더니 이
입력 벡터. 숫자가 두 개 있으니까 벡터죠. 지금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벡터인 거죠. 이건 입력 벡터 스페이스인 거고, 입력 벡터 스페이스에 직선을 잘 그었더니, 이렇게 잘 그었더니, 그리고 자 갖고서 기울기와 뭘 잘 구해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대략 이 직선의 방정식의 왼쪽에 있으면 연어, 오른쪽에 있으면 농어구나.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자,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뭐 7.3 곱하기 L 더하기 3.4 더하기 W가 100보다 크면 농어라고 찍고 아니라고 하면 연어라고 찍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 뭐 뉴럴네트가 무슨 상관? 자, 이 규칙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센서 값 1에다가 7.3 곱하고 센서 값 B의 값에 3.4 곱하고 더해서 뭔가 논리니어에서 0이면 연어, 1이면 농어라고 출력을 한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뉴런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인 거죠. 뉴런이라는 게 입력 전기 신호에다가 민감도가 있는 거고, W, T, X, 그 다음에 시그마,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그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상수 B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더해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더해진다고 생각. 얘가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하는, 얘가 뉴런의 기본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뉴런 모델이, 아니 이거 못 땄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연어와 농어를 구별하는, 굉장히 구별을 하는, 뭐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하는 거죠. 아,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로 뭔가 퍼시브하는 뉴런이구나. 그래서 리니어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리니어 퍼셉트론.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 제가 점을 찍어서, 이거는 트레이닝 샘플을 모으는 거에 대응되는 거죠. 트레이닝 샘플을 모아서 똥똥똥 연어, 농어 모아서 뭔가 이 디시전 바운드를 구했는데, 상수를 구했는데 얘가 바로 웨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상황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지만 필요한 요소는 다 갖춘 거죠.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트레이닝 샘플을 모은 거죠. 연어는 얼마 콤마 얼마, 얼마 콤마 얼마, 얼마 콤마 얼마. 그럼 1번 클래스 걸 이렇게 열심히 모은 거죠. 그 다음에 농어는 얼마 콤마 얼마, 농어는 얼마 콤마 얼마, 얼마 콤마 얼마. 클래스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모아서 이 파라미터를, 머신러닝이 아니고 저는 자와 뭐 연필로 했지만 이 파라미터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뉴런의 기본 모델입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들은 풍월이 전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쪽에 다른 뉴런의 끝인데 여기서 화학 이온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나트륨, 칼륨, 뭐 영어로는 소듐, 포타슘. 그래서 이게 전이가 유도되는데 어떤 시냅스들은, 여기가 시냅스인 거죠. 어떤 시냅스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여기서 유도되는 거에 뭐 거의 뭐 증폭 수준 이렇게 가는 거고, 어떤 애들은 굉장히 둔감해서 뭐 너가 나오든 말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할랜다. 이제 그런 것들의 여기에 민감도, 시냅스의 민감도를 표현한 숫자들이 이건 거죠. 내가 뭘 배운다, 뭐 뉴런이 어떻게 된다, 뭐 내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시냅스의 민감도가 바뀌는 거고, 그게 요거로 표시되는 거죠. X1, X2, X3, Xn 이런 것들은 이제 전 뉴런의 출력값, 혹은
센서 데이터인 거죠.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애는 민감하게 어떤 민감하지 않은 애 처리를 해서 그걸 갖고서 합쳐서 혹은 그냥 입력 벡터와 내가 갖고 있는 웨이트를 내적해서 논리를 통과시킨다. 이게 리니어 퍼셉트론 아티피셜 뉴런인 거죠. 그래서 참 일찍이도 58년 7월 8일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네요. 사람 이름이고 입력은 400픽셀. 그러니까 여기 20, 20. 요즘에는 100만 화소도 뭐 사실 작다고 하는 수준인데 100만 화소면 뭐 그레이라고 치면 가로 1000픽셀, 세로 1000픽셀. 100만 화소도 작다고 하는 수준인데요. 뭐 400이야 뭐 겨우 뭐 1, 2, 3, 4, 10번 할 수준이 될까요? 그리고 뭐 컴퓨터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퍼셉트론을 만든 거죠. 그때도 뭐 신문 기자들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좋아했는지 앞으로 걷고 말하고 보고 쓰고 자기 자신의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의 임브리오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기사에 쓴 건데요.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뭐 기자들은 참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보니까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지금 리니어 퍼셉트론으로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블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리니어 퍼셉트론, 이 뉴런 모델 하나 이거죠. WT X 더하기 P 이거를 잘 처리하는 어떤 블락이 있으면 얘를 붙이고 연결하고 해가지고 진짜 걷고 말하고 보고 쓰고 뭐 뒷부분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걸 만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가 뭐 미래 예측을 혹은 리니어 퍼셉트론이 나왔을 때 이 퍼셉트론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한 거죠. 그럼 뭐 이때 다 끝난 것이냐? 이제 사람들이 금방 리니어 퍼셉트론으로 안 되는 거를 찾은 거죠. 리니어 퍼셉트론이라는 건 들어오는 거를 이거로 나눠서 이쪽 저쪽으로 하는 건데 지금 XOR 프라블럼, XOR 프라블럼이죠. XOR 프라블럼 우리 논리식 배웠죠? 물론 뭐 전작가가 배웠지만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1. 그러니까 같냐 틀리냐에 집중하는 거죠. 같으면 1, 다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예요. 인간은 이런 로직을 뭐 그냥 금방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러면 0.9, 0.9는 뭐냐? 보고 갖고 뭐 그러니까 얘는 1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1, 1.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를 어떤 리니어 바운더리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한 거는 리니어 퍼셉트론으로는 이런 단순한 논리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명확한 거죠.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리니어 퍼셉트론 하나 갖고는 뭔가 아까 연어, 농어 뭐 이런 간단한 건 했을지도 모르지만 좀만 아주 조금만 복잡해지는 이런 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는 이제 연어, 농어 예를 들었을 때는 이제 입력 시그널이 이제 2차원이었던 거죠. 입력 벡터가. 근데 이미지로 쳐서 뭐 1000 곱하기 1000 픽셀 이미지였다. 이제 입력이 100만인 거죠. 이 경우에 100만 차원에서 그냥 바운더리 하나 딱 찾으면 연어 농어가 나뉘어질까?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퍼셉트론 뉴런 하나가 이 모든 딥뉴럴 네트워크 뭐 걷고 보고 말하고 이거의 가장 기본 블락인 건 맞지만 달랑 하나 갖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갖고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너무 어려운 건 뭐 얼마든지 있겠죠. 정말 쉬운 예 하나가 이 XOR 프로블럼인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람들이 아휴 안 되네 리니어 퍼셉트론 뭐 뉴런 모델을 내가 그 알고리즘으로 모델링을 했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 못 푸는구나. 으악!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죠.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뉴런을 여러 개 쓰면 된다는 거죠. 뉴런을 여러 개 쓴다는 건데 퍼셉트론 뉴런 여러 개 쓴다는 건데 어떻게 여러 개 쓰냐 하면 1번 레이어에 뉴런 뭐 100개 2번 레이어에 50개 30개 수전제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로 뉴런을 배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뉴런의 입출력 이렇게 만들어 주면 훨씬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딱 생긴 대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인 거죠.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제가 뉴런들의 네트워크인 거죠. 뉴런들의 그물망인 거죠. 그거를 아티피셜하게 만든 거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제 뭐 억지로 하면 이제 레이어를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거면 뭐 MLP는 아니지만 아티피셜 뭐 이런 얘기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게 뭐 하드웨어 구현상 적어도 이렇게 레이어 이렇게 딱딱 맞추는 게 뭐 제가 본 거에 거의 다 전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두 개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죠. 이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 얘는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걔가 아티피셜한 뉴런들이니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돼요. 또 뉴런들이 레이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자, 뉴런 하나 기본적으로 이거였죠. 그러니까 입력 벡터가 있으면 거기다 모 웨이트 곱하고 웨이트 내적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논리를 통과시켜준데 이제 요만큼이 뉴런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죠. 입력 요 선은 웨이트 곱해지는 그런 거고 여기는 더해지는 거. 뉴런 하나, 뉴런 둘, 뉴런 셋. 다음 레이어 뉴런 하나, 뉴런 둘, 뉴런 셋, 뉴런 넷. 다음은 뉴런 하나, 뉴런 둘, 뉴런 셋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레이어,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뭐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여러분이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쓸 때가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딥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 뭐 바둑두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큰 문제들도 있지만 그 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큰 팀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큰 팀과 큰 데이터와 뭐 엄청난 지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접하는 좀 비교적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 경우에는 굉장히 적용하기에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아주 큰 문제를 푸는 아주 거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제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적당한 사이즈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노트북 한두 시간 돌리면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괜찮은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수학적으로 기술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각 수학적인 그거에 대해서 예제 코드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예제 코드를 이렇게 적어도 읽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쓰는 게 어렵게 얘기하면 선형대수고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행렬인 건데요. 자, 첫 번째 뉴런은 입력 x가 들어오면 w1tx를 내적해서 b를 더하는 거죠. b1을 더하는 거죠. 두 번째 뉴런은 아직 논리는 통과 안 시켰습니다. 좀 이따 통과시킬 겁니다. w2라는 벡터를 내적해서 b2를 더하는 거. 첫 번째 레이어에 n개까지 있다면 t x 더하기 bn. 얘가 첫 번째 뉴런이 이제 내놓는 값이고 아직 논리니어 통과시켰습니다. 얘를 각각 논리니어를 통과시키면 요 n개가 첫 번째 뉴런의 출력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갖고서 또 비슷한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x1 이제 x만 들어왔죠. x만 들어왔을 때 이렇게 x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통과시키면 요 또 벡터가 있으면 이 과정을 또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과정을 얘를 수학적으로 좀 다시 써봤더니 w1t, w2t, 땅땅땅, wn,t, x, b1, b2, b. 얘가 컬럼 벡터 쓴다고 했죠. 벡터를 제가 이렇게 쓰는데 트랜스포즈니까 옆으로 누워있죠. 얘는 땅땅땅 이렇게 생긴 거죠. 이쪽 길이는 입력 차원의 디멘전. 이쪽은 뉴런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벡터가 들어오면 매트릭스를 곱하고 벡터를 더한 다음에 각 엘리먼트 단위로 논리니어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하나가 하는 일은 x라는 벡터가 들어오면 매트릭스 곱하고 벡터 더하고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엘리먼트 단위로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벡터가 나오죠. 그럼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는 그 벡터에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통과시켜서 또 벡터를 얻고 또 다음 단계는 거기에다가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통과시킨다면 또 벡터를 얻고 그걸 반복하는 거죠. 레이어가 10개라면 9번, 10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는데 마지막은 소프트맥스라는 조금 다른 걸 적용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뉴럴 네트워크인데 자 여기서 W1, B1, W2, B2, WN, BN을 결정하는 게 트레이닝인 거죠. 트레이닝인 거죠. 데이터로부터 그걸 결정할 거고 그게 러닝인 거고 그건 그렇게 결정한다고 치면 매트릭스 곱하기니까 다 아시는 거고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모르는 거는 여기서 모르는 건 G라는 게 뭐냐 그렇죠? 논리니어 펑션이라는 게 뭐냐 소프트맥스라는 게 뭐냐 요 두 개만 보면 입력 X로부터 출력이 계산되는 전 과정을 다 보신 거죠. 뉴럴 네트워크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다 보신 거죠. 자, 여기다 이제 논리니어 펑션을 통과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 매트릭스 곱해서 바이어스 더하는 그걸 표시한 겁니다. 우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논리니어 펑션이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니어 펑션은 이 액티베이션이 이제 아까 뉴런들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이온이 분포가 되면, 이온이 뭐 분비되면 그거로부터 이게 유도돼서 뭐 이렇게 합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중중중해서 나도 이온을 분비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준 미치면 분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기준 위면 분비해야 되겠다. 뭐 그 중간은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꺼질까 켜질까, 이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내가 뭐 액티베이트 할까 말까 거고요. 기본이 요 시그모이드. 보시면 x가 작으면 꺼지고 x가 크면 켜지고 중간이 이렇게. x가 작으면 마이너스 1. 사실은 뭐 시프트 거의 그 수준이죠. 크면 중간 켜. 시그모이드 펑션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애는 요 시그모이드인 거죠. 대표적이라고 해서 근데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였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한 형태가, 그러니까 거의 항상 쓰는 형태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 렐루인데요. 렐루,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리니어 유닛인데 렉티파이드 시킨 거죠. 렉티파이드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뭐 이럴 때 렉티파이드 이런 거 쓰죠. 그것처럼 이제 뭐 밑에 클리핑 해주는 거죠. 수식조 아주 간단합니다.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그대로. 0보다 크면 그대로 내보내고 0보다 작으면 꺼지는 거죠. 요 G를 쓰면 됩니다. 그 앞에서 나온 G, W, T, X 더하기 B에서 W와 B는 뭐 매트릭스와 벡터고 뭐 연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와 B는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거고, G는 사람이 디자인해야 되는 건데 뭐 시그모이드 쓸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렐루를 많이 씁니다. 렐루 쓰면 시그모이드보다 확실히 트레이닝이 잘 되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여기서 남은 게 G, W, B는 학습할 거니까 됐고, X가 들어서 H 나온 거. 소프트맥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요걸 이해하는 건데 필요한 요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트릭스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여기 벡터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면 통과시키는 거, 반복.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프트 맥스입니다. 소프트 맥스. 이게 이제 우선은 소프트 맥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오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얘가 이제 세 종류로 할까요? 개, 고양이, 소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아니고 뭐 그 울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무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미지 예를 드는 건 뭐 제 전공이 그런 것도 있고 연상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 걔가 개다, 그 사진에 있는 게 고양이다, 소다 이렇게 하는 건데, 걔는 결과를 1, 0, 0으로 표시하고, 제가 이제 코딩 고양이는 0, 1, 0, 소는 0, 0, 1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나는 걔는 1로 하고 걔는 1로 하고 고양이 2도 하고 소는 3으로 하겠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어째 1대1 대응이 이럴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코딩을 하는 거를 원 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핫한 게 하나만 있는 인코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다라고 해서 뭐 기역 에, 뭐 고양이다, 기역 오, 이응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0, 0이라고 뉴럴네트워크가 뱉으면 걔는 개로 해석하는 거고, 0, 1, 0이라고 뱉으면 고양이로 해석하는 거고.
0, 0, 1이라고 뱉으면 소라고 해석하는 거죠. 만약 뉴럴 네트워크가 0.9, 0.1, 0이라고 뱉으면 얘는 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인 것 같기도 아주 조금 헷갈리는구나. 0.5, 0.5, 0 이렇게 뱉으면 얘 개랑 고양이지 되게 헷갈려 하는구나 정도 되겠죠. 뭐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끝에 숫자 3개를 내뱉는데 그렇게만 디자인을 할 건데 이 숫자가 1에 가까우면 혹은 가장 크면 걔는 1, 0, 0 이렇게 요 가운데 숫자가 제일 크고 하면 0, 1, 0에 가까우면 고양이 소면 0, 0, 1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여기에 넣어주는 함수가 소프트 맥스인 거죠. 소프트 맥스. 자, 소프트 맥스가 그냥 맥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그 맥스인데 그거를 소프트한 버전으로 만든 거죠. 만약에 하드 맥스란 말은 없는데 하드 맥스라는 게 있으면 이런 거가 하드 맥스인 거죠. 0.9, 0.1, 0이 들어오면 얘를 0.9가 제일 크잖아요. 첫 번째가 제일 큰데 아주 하드하게 쓴 거죠. 0.1, 0.8, 0.1 그러면 두 번째가 제일 큰 데를 하드하게 쓰면 0, 1, 0인 거죠. 여기서 합이 1이 필요도 없네요. 3, 7.4, 5 가운데 게 제일 큰 거죠. 가장 큰 거를 찾는 걸 하드하게 쓰면 0, 1, 0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게 있다면 이게 하드 맥스인 거죠. 이 생각을 소프트하게 표현했던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바꾸는 게 소프트 맥스입니다. 누가 제일 큰지를 알려주는 거죠. 누가 제일 큰지 알려주는 방법이 제일 큰 애한테는 1이 나오도록 해주고 1에 가까운 숫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는 0에 가까운 숫자를 내주는 건데 자 이렇게 세 숫자가 들어온 걸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엑스포넨셜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죠. 만약 a가 제일 크다면 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다음에 얘 둘은 좀 비리비리할 거고 따라서 a가 제일 크다면 얘가 1에 가깝겠죠. 0에 가깝고 0에 가깝고 합은 1이고 앞에서 얘기한 하드맥스랑 비슷하네요. 누가 제일 큰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합은 1이고 0 이상 1 이하고 요게 소프트맥스 식입니다. A, B, C가 들어오면 소프트맥스는 요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지를 원하는 코딩 형태로 알려주는 건데 그게 미분 가능한 형태 소프트한 형태로 하는 거죠.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수학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걸 트레이닝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이제 결정하고 파이드라미터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이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수학적 기술하는지 얘기가 끝난 거죠.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뭐 10 곱하기 14 이미지 140 픽셀이네요. 그리고 뭐 칼라도 아니고 바이너리 0 또는 1이 적혀있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140개인 거고 그리고 숫자는 140개인 거고 각각이 0 또는 1이 적힐 수 있으니까 뭐 입력의 종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에 140 쓰는 게겠죠.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요게 적힌 숫자가 0부터 9까지 중에 누구인지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입력 차원이 140 차원인 거죠. 자, x가 들어오면 w는 x 더하기 b인데 얘는 이쪽이 140이어야 되겠죠. 왜? x가 140 차원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정할 문제긴 한데 첫 번째로 뉴런을 몇 개 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뉴런을 12개 쓰겠다. 그러면 얘는 이만큼 되겠죠. 출력이 그러니까 140 차원 벡터가 들어가서 12차원이 나와야 되니까 바이어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렐로 펑션 아니 뭐 논리니얼 정해야 되는데 보통 렐로 정하겠죠. 렐로. 자,
레이어 하나 끝났습니다. 자, 그 레이어의 출력 값이 있는데 지금 이번 12차원 벡터인 거죠. 거기다 매트릭스 곱하는데 얘는 12는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뭐 나 간단하게 하겠다. 이제 얘가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 중에 누구인지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거 10이 되겠죠. 이 끝낼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레이어로. 바이오스 두으면 이게 출력인데 이게 끝낼 생각이라고 마지막 레이어로 말씀드렸죠. 그럼 마지막 레이어는 누가 제일 큰지를 알려준 형태여야 되겠죠. 소프트맥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출력이겠죠. 이러고는 W1, B1, W2, B2 숫자가 몇 개죠? 뭐 2000개쯤 되나요?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게 얘가 2다. 뭐 얘는 3이다. 이렇게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요걸 결정하는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인 거죠. 그래서 W 다 결정하고 나면 제가 새로운 입력을 넣으면 계산하게 되면 Y가 나오는 거고 요 10개 중에 얘가 제일 크다 그러면 뭐 5다, 6이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단순한 얘인데 여기 이제 필요한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입력이 있을 때 이런 출력값을 얻고 싶다. 그럼 얘를 많이 모으시고 이걸 내가 3층으로 4층으로 할지 뒤에 이제 텐서플로우 코드로 예제를 보겠지만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공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제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의외로 뭐 제 입장에서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간단한 베이스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요 정도 수준은 나온다를 뭐 한 2, 3일 안에 나오는 거고 이게 베이스라인이면 뭐 이거보다 이 솔루션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더 좋아했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베이스라인을.